네, 이번에는 전일장을 분석해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전일장 오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기가인님과 함께합니다. 천기가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가 이런 상상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아마 우리 주식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시장이 이제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나왔는데 지수 상승 강하지만 또 자기가 보유한 종목 안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면 자기 보유 종목 빠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과거 정권에서 다닐 때 90년대죠. 90년대 후반에 보면 지수는 빠지는데 내 종목 빠지고 지수 올라가면 내 종목 안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시 좀 이야기 드린다고 그러면 지수 반등 줄 때는 항상 이 지수 관련주 올라가요. 네. 또 지수 빠질 때는 지수 관련주 빠지면서 개별 종목 폭락합니다. 예, 그렇고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내외경제 방송 통해서 3개월, 4개월 전부터 4만 1원 기법 써라. 3일간 폭락하고 하루 반등 줄 때 단기 매매 임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반등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닥이 확인되는 반등이 아닌가 저는 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곳곳에 개인 투자가들한테 신용 반대에 대해서 리스크 아주 크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게 시장이 과열될 때는 어떤 위험에 대한 경고를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대부분 다 지금 어떻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반대면 나은 것 같고 어떤 시장의 단기 매물 없어졌다.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지지는 이어지는 것 같고 매물갭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지수 반등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지수 반등은 제가 차트를 떼어놨는데요. 한 2,5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수익률 게임은 아무래도 테마주 장세겠죠. 아무래도 맨 처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재건 테마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원성이 두창주 하십시오. 아마 원성이 두창주 제가 3주 전, 4주 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정말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250% 정도나 상승했어요. 예, 그렇고 또 그 뒤에 또 보면 원전주 하시라 그런데서 지난주 금요일도 원전주 많이 올라갔고 또 결국에 수익률 게임의 장 어떤 테마와 이슈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주시장 이슈나 뉴스가 나오면 정치, 경제, 사회, IT, 바이오 이 분야의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 관련 이슈 관련을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하거든요. 네. 그렇지. 제가 일단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못 하시지만 제가 또 다 해가지고 대신 여러분들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한 주일간 이슈 공부하는 게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천계가인님께서 말씀해주신 4만 이론 기법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코바이오메드 좀 반등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라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네네.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내외경제 최고면 다 녹화가 돼 있죠. 네. 녹화돼 있으니까 아마 저도 거짓말을 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또 저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저 친구 그래도 추천 종목 한큼 엔데스만 손절났고 다른 거 손절 안 났다라고 아마 믿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는 아마 원생 두창주가 많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 보시면 제가 6월 20일 날 일정 재건 테마를 KH건설 해보시라 했잖아요. 네. 이것도 10%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 EU 정상회담 대비해서 또 재건제 해봐라. 대마하고 해인해봐라. 역시 10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들었던 것이 비가 오면 무더위가 온다. 핫돔 관련주, 무더위, 송전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서 아마 스백을 들었던 것 같죠. 네. 스백은 솔직히 수익이 안 나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장 대비 하락도 없었고 상승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번 주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스마트 그리드, 송전 관련주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그러면 송전 관련해서 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주에 좀 관심을 있게 지켜봐야 될 이슈와 어떤 것들, 어떤 종목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레 일정 수요일 일정이에요. 네. 이때 여름철 전력 수급 회의가 있고요. 또 7월 1일 날 금요일 날 관련 일정 여름철 전력 수급 회의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네. 그 스맥 일진전기 재룡전기 보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맥이라는 정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스맥은 송전 관련주이지만 이게 실적이 좀 좋아요. 작년까지 흑자였다가 1, 4분기 대거 실적이 좋았고 아마 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진다. 물론 실적 관련은 8월 14일 날 공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들고 하지 못하지만 일단 상승 1파가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조정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상승 1파에 대한 조정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 화면에서 미코바이오메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미코바이오메드가 먼저 이때 차트 보시면 먼저 상승이 쫙 나왔죠. 나오고 조정 나왔죠. 그다음 초급등이었죠. 이 차트하고 여러분들 스맥 차트하고 비교를 드리고 싶어요. 상승 1파가 나왔어요. 조정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2,800원에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박아야 되느냐? 아니죠. 이 20에서 살짝 깰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오면은 매수 자료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맥하고 또 하나 더 본다면 재롱전기인데요. 이건 이제 약간 소형주예요. 자, 재롱전기 6,140원인데 이거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재롱전기는 하루에 많아봤자 20만 주, 1 거래 금액이 20억 이 정도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져나올 때 사줘야 재롱전기가 좋고요. 네.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는 저는 좀 패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매각 관련주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재료가 이미 릴리스가 됐기 때문에 관망하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스맥, 재롱전기 이 정도 보시면 그래도 힘든 시장 등대 같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스맥이랑 재룡전기 관련해서는 미코바이오메드 차트랑 비교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지금 좀 저점이니까는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진전기는 재료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또 계속해서 일정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전력 관련주하고 또 그다음 볼 것이 이번 주는 원자력 관련 일정이 쭉 있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이는 거 보시면 산자부 장관이 6월 27일 체코 출장한다. 오늘자죠. 자, 이 관련해서 제가 아마 지난주도 아마 내외경제 시청자님들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G2파워 해보십시오. 서정기전 해보십시오. 범한 퓨얼셀, 에너토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정말. 그럼 이게 계속 가느냐? 저는 좀 하루 쉬었다가 또 간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주 정말로 이게 원전 관련 일정이 많아요. 오늘자 일정도 있고 6월 29일 날 또 일정이 있어요. 뭐냐? 나토 정상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 또 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투운영에서 국내 최초 원자력 ETF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원전주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무슨 정부였죠? 탈원전 정부였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탄소 관련이죠. 네. 기후협약. 이런 게 태양광 이쪽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하고도 대통령 선거 끝날 때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테마도 바뀐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또 탈이에요. 백투 원전이거든요. 네. 그때 아마 시청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보성파워텍 원자력 관련주 봐야 된다. 정말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예전에 MB 정부 때는 에너지 정부 있잖아요. 네. 에너지고 또 컨스트럭션 건설이고 이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가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가시화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네. 아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때 자원주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 장관들이 외국에 가서 자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물론 결론적으로 그 모든 돈이 다 국고의 손실로 나왔지만 그건 정치적 문제고요. 네.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원전주에 관해서 또 정부가 밀고 있으니까
어떤 뭐 가시적 효과가 나온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오늘 아마 매도 관점이겠지만 또 지수 빠지면 원전주 빠지거든요. 빠질 때 좀 잡아가지고 짧은 단타. 물론 이거는 원전주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고 네네. 직장 다니시거나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투자가님들은 이제 관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고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단타만 됩니다. 뭐 그걸 충분히 나와요. 원전주가. 뭐 상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상한가 먹으면 안 돼요.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이랑 내일 모레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를 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투은용에서 국내 최초로 원자력 ETF 출시한다는 소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보성 네네. 파워텍도 있고 에너토크, 뭐 범한 퓨얼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나요? 예전에 원자력 관련주 하면 보성 파워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자력 관련주는 뭘까요? G2 파워예요. 네네. G2 파워가 비교적 깨끗하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이내믹한 어떤 시세를 보고 싶다. 그러면 G2 파워고요. 네. 좀 안전하게 보고 싶다고 그러면 뭘까요? 뭐 보성 파워텍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네. 이미 지금 상승을 많이 했어요. G2 파워가 아마 오늘은 내일 중에 플러스 20%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원전주는 고수가 아니면 네. 접근이 힘들지 않을까. 아침부터 막 날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청기가 내외 경제 방송 듣고 원전주를 처음에는 재건테마했다가 원석이 두창주하고 그다음 원전주로 갔어야 되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우리가 뭡니까? 비가 오면 여름이 오고 봄이 오면 비가 오면 날씨가 무더지고 네. 봄이 오면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네. 무더위 관련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네. 원전 관련주는 좀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더위 관련주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네. 냉방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냉방은 아마 위니아나 에어컨 쪽에 있는데요. 네네. 자, 우리 가정 관련 공부를 해보시면 이 에어컨 팔아가지고 부자 안 됩니다. 예전에는 금성사 해가지고 텔레비전 팔고 밥도 팔고 부자가 됐잖아요. 네. 지금 에어컨 팔아가지고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냉방 관련주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리 전력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이 과부하가 될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케이블도 교환해야 되고 전선 관련주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선이 이제 묻은 전선이 꽤 오래된 게 많거든요. 또 교환하면 전선 관련주 올라가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올라가고 이렇게 무더위주 봐야 되고요. 네. 자, 무더위주 하면 과거에는 신일 산업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신일 산업 이미 세력이 엄청 빼먹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일 산업 하지 말고 항상 테마를 하더라도 새로운 종목을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스맥 또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제용전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개 더 본다 그러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옴니 시스템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선 관련주 아니고 오늘은 신일산업 아니고 스맥, 재룡전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온리 시스템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지켜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개장 전인데 저희 몇 분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이런 투자 시장에서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4주 전부터 3주 전부터 항상 제가 원숭이 두창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갑자기 또 원숭이 두창주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나쁜 전문가잖아요. 네. WHO에서 지금 회의를 해보니까 긴급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수주 안에 다시 할지 안 할지 고민하겠다 이랬잖아요. 네. 자, 원숭이 두창주가 오늘은 안 좋아요. 오늘 무조건 개바람 나옵니다. 네. 왜? 비상사태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원숭이 두창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몽키팍스 어떻게 실시간 확진자 컨펌드 케이스에서 숫자 보면 거의 폭발적이에요. 처음에 제가 소개했을 때가 400명이었거든요. 지금 어느 순간 5,000명이 육박해요.
그럼 이게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아시아에도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원성이 두창주가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원성이 두창주도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뉴스 관련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님들 종목보다는 일정과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실탄과 포탄은 거의 다 소지됐어요. 여름이잖아요. 우리 여름 되면 이 전쟁하는 군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또 지금 평화에 대한 욕구, 또 물가 상승, 식량난, 유가 상승, 정말 전 세계인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에게 줄 건 주고 양보하고 받을 걸 받자.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 테마 꼭 보셔야 됩니다. 여름주 보셔야 되고 원성이 두창주는 오늘은 아니지만 또 향후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보셔야 되고 그다음 재건 테마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대주주가 매도한 주식 보면 안 돼요. 아직 대본은 대주주가 매도 안 했거든요. 네. 항상 테마주 중에서 대주주가 매도 치고 가는 종목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천기가이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기가이의 전일장 오늘장이었습니다.